오늘은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NFT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NFT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채팅방에서도 미리 얘기를 조금 드리기는 했지만, 이 NFT가 사실 뭐 개념을 뭐 막 생각을 하면 블록체인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뭐 디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사실 그래서 개념이 너무 또 깊고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이제 전문적으로 풀기보다는 그래서 NFT가 대체 뭐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조금 알기 쉽게 그리고 공감하기 쉽게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취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전문적이기보다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 생각엔 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의 취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목차를 전개를 하려고 하나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방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꼭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비즈니스랑 연결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NFT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키워드랑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저작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뭐 개념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저작권 관해서도 약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NFT가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것도 관계가 있고, 그 저작권 얘기할 때 제가 뮤직하우라는 회사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NFT에 직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특히 사실 이게 이제 물론 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MZ세대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뭐 MZ세대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나이대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MZ세대가 MZ세대이기 때문에 NFT를 구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꼭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더 가치 있고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거나 돈을 쓰는 게 MZ세대이다. 뭐든지 다 MZ세대 붙이면 되냐 하면 또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한데,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디지털로 된 세상 안에서 나를 대변한 아바타가 어떤 거래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제가 어떤 정의처럼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어쨌든 뭐 게임을 통해서든 캐릭터를 통해서든 돈을 벌거나 할 때 그게 또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뭐 코인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NFT가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 NFT가 그래서 뭔가라고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해요. NFT가 무슨 의미일까? 뭐 어떻게 쓰는 건가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분 NFT는 어렵습니다 부터 블로그가 다 시작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 NFT가 이런 거요 보다는 NFT는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얘기 드리겠지만 NFT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라는 얘기가 거의 메인이더라고요. 기사도 그렇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이렇게 비싸게 팔린 NFT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전반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NFT가 뭔가 하는 부분들이 물론 정보가 없는 건 아닌데 막 몇백억 원의 작품이 팔렸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뭔가 하는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가 대체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가볍고
좀 알기 쉽고 공감이 가는 형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아젠다는 NFT라는 그 단어가 왜 화제가 됐을까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대체 NFT가 뭔가 하는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어려운 얘기보다는 이런 게 블록체인의 특징이고 이런 게 비트코인과의 차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NFT랑 작품은 무슨 관계? 뭐 어떤 전망?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NFT라는 게 꼭 작품을 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좀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나 재테크 개념으로도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다고 막 NFT를 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내가 알고 뭔가를 해보는 거랑 아닌 거랑 약간 투기나 도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주식 이상의 어떤 리스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막 이걸 뭐 투자하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투자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NFT 사실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고 뭐 언론사가 뛰어들고 뭐 가상자산이 이렇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시간 내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NFT의 기본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조금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하다. 뭐 아니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투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파고들 수 있나 등등 이제 의견들을 또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아젠다고요. 취지랑 아젠다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NFT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왜 화제가 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NFT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들었다면 보통 NFT가 이런 거래보다는 NFT로 이렇게 돈을 벌었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NFT가 시작된 거는 한 2017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트코인 한창 가격 오르고 그럴 때에 이제 블록체인이란 게 뭔가 고유의 어떤 값을 가지고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복제가 불가능한 거면 아트 작품을 쓸 수 있겠네라고 연결을 짓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저작권을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그게 NFT랑 연결은 됐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이런저런 기업들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으면 돈 된다.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하면 돈 될 거야 라고 다들 이제 관심을 갖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바로 NFT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몇 기업들이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작품의 어떤 저작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NFT에 대한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었지만 유명하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근데 갑자기 이게 뉴스로 막 된 게요. NFT의 작품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가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 이 뉴스가 났어요. 사실 이전에도 뉴스도 없었던 건 아니고 분석한 글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올해 초에 한 2월, 3월 이때 머스크의 와이프가 몇십억 원을 벌었대. 그게 NFT를 여기서부터 이제 큰 기사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워낙 화제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마다 막 비트코인 가격이 뛰고 도지코인이 등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가 이제 작품을 NFT로 팔았는데 그게 몇십억 원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고 재밌는 거는 사실 그 뉴스가 사실 모든 시초가 되기는 했는데요. 유명해진. 근데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음악을 만들어서 NFT로 판매를 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와이프도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었겠죠.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늘 시간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약간 이제 막 도지코인도 만들고 가끔 비꼬는 것 같은 이제 재미 요소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 NFT로 판매한 음악도 이런 뭔가 허영 덩어리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음악이라고 해요. 저도 들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을 이제 만들어서 NFT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11억 원에 입찰을 해서 바로 또 막 가격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뭐 잘 팔렸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을 테니까 뭐
더 많아졌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NFT가 뭐길래 일론 머스크도 관심을 가졌나. 여기에서 한 2월, 3월에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는 우리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나 특히 해외 사람들은 이 2, 3월에 클럽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좀 재밌는 게 내가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전에는 외국 사람들 방이 먼저 보이거든요. 내가 한국어로 된 사람들을 팔로우해야 점점 한국어 방이 보이는데 그 2, 3월 즈음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NFT가 굉장히 기사가 됐고 그걸 통해서 아티스트들은 저거면 내 작품도 뭔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토론을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하우스나 어떤 그런 SNS 없이 외국에서만 이 기사가 나오고 했으면 사람들도 조금 그 속도가 걸렸을 텐데,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사도 바로 뜨고 SNS에도 계속 그런 RT가 되거나 피드에 뜨는 가운데 클럽하우스에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NFT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도 음악을 하든 그림을 하든 혹은 그걸 나중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에 연결해야지 라는 분들도 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빠르게 퍼진 것 같아요. 이 NFT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SNS가 아니었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게 정말 매일매일 많은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4월 말에 세계에 있는 3대 경매사가 NFT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그 NFT가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NFT가 왜 화제가 됐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NFT가 사실 2월, 3월 이때 화제가 됐을 때는 기존의 미술에 좀 정통한 회사들은 약간 안 뛰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전에도 이 얘기는 다 들었을 거거든요. 화제가 되기 전에 미술 작품이 점점 NFT에서 막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팔리고 있다. 이 얘기들은 사실 미술 관계자분들도 다 듣고는 있었지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식겠지. 괜히 우리 채통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데 그렇게 갑자기 저런 SNS 화제에 뛰어들진 않는다 하는 어떤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미술의 전통적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게 너무 상황이 계속 커지니까 4월 말 우리도 NFT 합니다 라고 다들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세계적인 경매 회사가 이제 필립스라든지 몇 개 크리스티, 소더비 이런 데가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매 회사들을 기반으로 사실 미술 경매가 많이 진행이 되고 했는데 이런 큰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도 NFT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쟤네는 되게 보수적이고 옛날 미술 되게 중요시하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경매를 하니까 NFT에는 안 들어오겠지라고 서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제 경매 시장도 다 들어왔다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좀 그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왜냐하면 NFT라는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할 거지만 NFT라는 게 등장을 했을 때 잘 안 알려진 아티스트들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혹은 어떤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내가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꿈을 꿀 수 있다 해서 일단 다들 많이 들어갔어요. 알려지지 않은. 근데 또 알려진 아티스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상을 갖고 있거나 제작한다고 해도 내가 저런 데 들어가면 좀 격이 떨어지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저렇게 올 거면 나는 알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안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많이 거부감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유명한 경매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좀 판이 바뀌게 된 거죠. NFT 이거 그냥 대충 볼 게 아니구나 라고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NFT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과정이 올해 2, 3월에서 4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루어진 거거든요. 갑자기 개념이 바뀌고 유명해지고 클럽하우스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저기서 어떤 꿈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게 그림이나 음악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된 작품도 지금 실제로 NFT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컨텐츠나 스토리나 아니면 영화나 방송에도 지금 NFT를 점점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어디까지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상황을 보면서 얘기해 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지간한 뭐 가치가 있다, 저작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은 다 NFT가 붙고 있고, 물론 NFT가 절대 만능이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NFT가 꼭 뭐 다 이뤄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문제점이나 단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계속 NFT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이게 철학이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게 막 NFT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화제를 갖고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화제가 된 건 알았다까지가 지금 얘기 드린 거고, 그럼 NFT가 무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프사를 바꿨어요.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음에서는 바로 반영이 돼서 보일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NFT가 이런 거구나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은 이따가 채팅방에서도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NFT라는 게 막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최대한 공감이 가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게 오늘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NFT 막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단어보다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위에 있는 거는 대체 가능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만질 수 없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달러, 금, 이런 돈, 이거 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지면서 계산하고 하잖아요. 게다가 내가 가진 10,000원이랑 네가 가진 10,000원이랑 바꿀래? 해도 아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가진 거랑 너가 가진 거랑 똑같아. 이게 개념이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만질 수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거가 오른쪽 밑에 있는 거냐. 모나리자 작품 엄청 비싸죠. 엄청 유명하고 루브르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나 뭐 아니면은 좀 물론 뭐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자동차라든지 유명한 작품들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는데 그걸 대체를 바로 할 수는 없죠.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을 때 그거를 막 얼마나 카피를 한다 한들 원본이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 원본이고 이게 진품이다 하는 게 오른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랑 NFT랑 개념이 나오는데, 왼쪽 위가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만질 수는 없죠. 비트코인 뭐 코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핸드폰 필수고 인터넷 필수인데, 비트코인은 내가 가진 1코인이랑 네가 가진 1코인이랑 바꿀래? 해도 아무도 화가 나지 않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바꾸자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가상화폐. 근데 오늘 얘기하는 NFT가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거예요. 일단 만질 수는 없어요. NFT라는 게 약간 뭐 코인이랑 토큰은 또 좀 다른 거지만, 그런 식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디지털상에서 취급을 하는 건데, 이 NFT라는 거는 일단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게다가 만질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는데 게다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NFT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토큰, 뭐 저런 토큰, 뭐 이런 NFT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종류가 됐든 내가 가진 1 NFT랑 네가 가진 1 NFT랑 아예 가치가 다른 거가 NFT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이에요. 왜 저작권을 붙이는 것도 이거거든요. 왜 아티스트들이 그림이나 음악에 NFT를 붙이고, 이야기나 영상이나 방송에도 NFT를 붙이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저작권 얘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관련된 특허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바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NFT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것도 분명 이런 식으로 같이 환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거에서 뭐 가격은 있지만 비용이 있고 가치가 존재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드렸는데,
사실 가치라는 거는 되게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걸 가치라고 하잖아요. 저거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비즈니스라는 부분도 막 어렵게 생각하는 걸 저는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남과 조금 다르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NF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사를 통해서 NFT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왼쪽이 만질 수 없는 거, 오른쪽이 만질 수 있는 거고요. 위가 대체 가능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고 밑에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1 NFT랑 네가 가진 1 NFT를 바꿀 수 없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작품을 사기도 하지만 작품에 연결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NFT 잘 될 거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 NFT를 통해서 내가 연결해 놓은 무언가가 앞으로 가격이 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막 내가 아티스트야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내가 가진 무언가가 되게 독특하면 그거를 그래도 사람들한테 표현은 해야 되니까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다 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디지털 화면에 뭔가 표시를 해서 이거는 나만의 거야 라고 희소성을 알릴 수 있으면은 그게 NFT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NFT를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NFT가 어려운 이유가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해서 그래요. 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무슨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 이게 NFT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 조금만 깊게 얘기를 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아까 살짝 단어만 썼는데 블록체인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복제를 불가능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코인은 요거랑 다른 거야. 이 토큰, 요 내용은 요 기술은 쟤랑 다른 거야라는 거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복제가 불가능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요거까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오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막 코인 얘기도 너무 굉장히 복잡하니까 지금 코인에 대한 모든 걸 얘기 드리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이랑 코인이라는 개념이 각각 있고요. 근데 코인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대1로 거래가 가능해요. 내가 가진 1코인이랑 네가 가진 1비트코인이랑 바꿀래? 오케이. 되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이고 토큰도 화폐처럼 재화처럼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코인이랑 왜 다르냐? 내가 가진 거랑 네가 가진 거랑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가 다른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기술적으로 담아놓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라고도 하고 다들 이제 말하는 표현이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거는 레몬이 8월 9일 오전 7시에 만든 NFT 이런 식으로 뭔가 기록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NFT는 누구누구가 몇 시에 이런 식으로 만든 NFT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게 다 붙어서 그러면 그런 말이 쓰여 있으면 내가 가진 1 NFT에 내 이름이 쓰여 있고 상대방이 가진 NFT 상대방 이름이 쓰여 있으면 바꿔도 같은 게 아니겠죠? 내가 가진 NFT랑 예를 들어서요. 아이유가 가진 NFT가 있어요. 그럼 아이유가 가진 NFT 너무 유명할 텐데 당연히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바꾸려고 아이유가 생각을 안 하겠죠? 연예인인데 내가 그걸 왜 바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각각이 가지는 가치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거기다 붙여야겠다라고 2017년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NFT들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더라도 조금 저작권이나 희소성을 가지는 물건들은 NFT라는 걸 붙이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NFT 붙이자 그래서 저작권 증명하자 이게 아니고 모두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을 찾잖아요. 제가 프로필에 돈 잘 버는 방법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물론 이제 저작권을 종이로 증명하던 거에서 기술로 증명하게 된
그런 연유도 있고 뭐 무조건 돈이 최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거에 NFT를 붙이기 시작하면 서로 구분이 되네 라는 거에서 NFT라는 어떤 뭔가 태그, 옷 태그 있죠. 그런 걸 붙이게 된 거예요. 고유에. 그래서 걔네를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2017년에 고양이 그림이나 고양이로 된 컨텐츠를 파는 곳에서 전부 고양이 표정이 달라요. 그거에 이제 NFT를 붙이기 시작한 게 좀 시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NFT가 왜 유명해졌을까라는 거를 아까 화제가 된 뉴스들을 얘기 드렸는데요. 머스크 와이프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기로 NFT가 유명해졌지만 어쨌든 작가나 뭐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나 방송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여기에 NFT를 붙이면 내가 더 투자를 하거나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된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렸다 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좀 예시를 들기 쉬우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 그 그림이 얼마죠? 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남들이 딱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정도의 가격이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넣어서 NFT를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이 작품은 이 NFT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NFT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NFT예요. 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당연히 NFT가 있기 전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카피하기 전에는. 근데 카피를 해도 카피를 했는지 모르겠고 막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붓으로만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막 디지털로 작업을 하죠. 음악도 옛날에는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고 이제 그런 음악들의 악기를 연주하고 녹음을 하고 하는 과정이 생겼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카피를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가 따라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이게 원본이야. 원본 최종 이러고 뭐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카피를 하기 쉬워지는 과정 중에 이거는 이 고유의 이런 작품이야 라고 NFT를 태그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프사를 통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NFT라는 거는 세상에 더 존재하지 않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달아버리면은 이 작품은 NFT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카피가 있어도 이 작품은 NFT로 되어 있어. 그럼 걔가 원본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NFT 제가 이따 문제점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NFT 해도 결국 카피 작품들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카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작품에 NFT가 붙었다 하는 순간 그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냥 그 고유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NFT가 아예 없는 작품이면 카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작품에는 NFT 붙어 있어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가진 코인, 네가 가진 코인 이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NFT가 붙은 것만이 진짜 원작품, 원본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되게 공통의 어떤 인정한 태그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요. 그걸 아무도 막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NFT가 붙어 있으면 제가 원본 이런 식의 이론적으로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뉴스들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들도 그다음에 아티스트가 아니라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비즈니스이긴 한데 좀 독특한 내용들을 가지신 분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꼭 어떤 이제 물론 아티스트 전혀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에서도 NFT를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미래니까 지금은 약간 컨텐츠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면요. 이 NFT를 통해서 작품이 저작권 하나하나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거를 입증해 주거나 중간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거나
혹은 NFT 홍보를 해주는 회사들도 요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2017년에 개념이 나왔는데 2021년이 돼서 유명해진 거죠. 이런 NFT 개념이. 그리고 아까 언급 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맨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8글자 맨날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고 하는 이 어려워 보이는 사이사이에 이제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계속 거기에 돈을 넣고 있고 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막 몇백억 원 벌게 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자체도 일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 NFT가 사실 그냥 우리가 NFT라고 되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막 제가 보니까 199가지, 일단 잘 알려진 것만 해도 199가지 종류의 NFT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물론 메이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내 거 잘 팔아야지 하는 분들은 좀 메이저한 NFT로 작품에 태그를 달아놓는 느낌이고요. 근데 막 그런 유명세보다는 뭐 투자도 해보고 좀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도전해봐야지 해서 여러 가지 NFT를 여러 곳에 막 붙여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99가지가 있는데 막 그거를 또 다 설명하자는 건 저의 취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NFT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고 근데 모두 그게 다 그냥 하나하나 고유인 거여서 지문 같은 거예요. 지문이나 뭐 목소리나 혹은 홍채 인식처럼 그냥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숫자화해서 바꿀 수 없게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막 최종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버리고 그거를 이제는 그림이나 컨텐츠에 붙이는 거다. 이런 게 NF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내 지문, 사람들 지문 이런 거를 숫자화해서 어딘가 붙여놨다. 이게 NF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를 이제 주로 예시로 들고는 있지만요. 저도 이제 왜냐면 유명한 뉴스가 대부분 막 그림이 막 영상이 막 몇백억 원에 팔렸습니다. 맨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아티스트 얘기를 제가 좀 위주로 막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그런 아트 작품 외에도 수집품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카드 컬렉션 아니면 뭐 슬램덩크의 무슨 카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소장하고 수집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나중에 피규어도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도 지금 NFT를 막 붙이고 있어요. 워낙 이게 희소하니까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되게 희소성 있어도 3D 프린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지문이나 이런 것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딘가에는 카피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게 아예 전부 NFT라는 걸 심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지문조차도 나중에는 NFT를 붙이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당신의 지문을 NFT로 등록하시려면은 10,000원을 내세요. 뭐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하겠죠. 혹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직접 다 만드셔도 돼요.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희소성 있는 수집품에도 NFT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 말고 게임 내의 전략도 지금 NFT를 붙이고 있다고 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전략도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 그게 아이템은 뭐 누구나 이해하는 거죠. 아까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근데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전략을 세우고 여기서 뭐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공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그런 시놉시스 같은 걸 짜서 거기에 NFT를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제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제가 이거 나중에 기사는 붙여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게임 전략에 바로 하루 만에 150만 달러에 갔다고 하니까 150만 달러면 15억 원, 16억 원 이런 가격이 바로 붙는 거예요. 좋은 전략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아이템 판매보다는 이런 전략을 뭔가 세워서 NFT로 아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의 이제 가상화폐가 붙기 시작을 하면 가격이 뛰겠죠. 이제 뭐 사기나 이제 투기성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음악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를 붙이면서 점점 그 음악의 파일이나 저작권이 NFT화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NFT 얘기 나오면 꼭 우리나라에서 뮤직하우라는 기업이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 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파는 걸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NFT는 아니고 저작권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NFT랑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토큰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하우에서도 음악 저작권을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의 특징은 보통의 NFT는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 NFT는 이 정도 가격이지 여기서 팔지 이쯤에서 뭘 하는 거야 하는 어떤 공통의 암묵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NFT가 갑자기 뛴다기보다는 그 작품이 뭐 유명해져서 뛰든 아니면 가상화폐가 날뛴다기 그렇지만 좀 가격이 올라가서 뛰든 어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NFT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뮤직하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뮤직하우는 음악 저작권을 파는데 이게 보통 팬심에서 많이들 사세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저작권이니까 내가 저분들한테 투자하는 개념으로 돈을 더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더 정말 가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더 많은 금액을 넣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NFT랑 그 음악 시장의 NFT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팬덤이 주는 어떤 인식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미술이나 비즈니스나 뭐 아니면 그런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게임 전략이나 컨텐츠에도 계속해서 쓰일 거니까 팬덤이 있냐 없냐도 나중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다른 얘기였고 그 다음에 필름, 영화 필름도 점점 지금 NFT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NFT에 늦게 들어갔지만 그런 관련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아예 영화 홍보도 하고 영화의 디지털 포스터를 NFT 버전으로 넣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영화 입장에서도 그냥 영화만 티켓 파는 거보다는 이렇게 한정판 포스터 해서 NFT로 아까 얘기 드린 뭐 몇백억 원은 아니어도 몇억 원, 몇십억 원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도 NFT를 점점 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의 계약을 계약 자체를 예를 들어서 되게 NBA 유명한 선수랑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NFT화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NFT는 되게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가치가 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나랑 회사만의 계약이 아니라 거기에 봐봐 이 계약 굉장히 가능성 있어 보이지? 잘 될 거야. 너네 투자해. 이런 식으로 그 계약에 투자하는 거 NFT를 넣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별걸 다 NFT화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 그게 지금 시장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여보자. 이게 생각이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NFT 종류가 막 거의 200가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희소성을 증명하는 거다 보니까 꼭 통일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통일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비트코인처럼 내가 가진 1코인, 네가 가진 1코인 바꾸자 했을 때 이게 성립하면 가치가 일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야 화폐 역할을 하니까. 근데 NFT는 되게 돈 느낌이 들지만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 이런 거기 때문에 지문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비싸게 팔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막 교환을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약간 만들면 만들수록 임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엔 당연히 또 규제가 들어가고 하겠죠. 늘 그랬듯이. 그렇지만 또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개념이 확장이 되고 모든 사물에 NFT를 붙여보게 되고 그게 지금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일단 NFT를 좀 구매해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보자 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막 투기가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의 어떤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식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주식을 하려고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기업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시게 되는 것처럼 NFT도 제가 이제 이따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정리는 드릴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그걸 알고 더 가치를 올려갈 수 있다면은 좀 정말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실 때 제가 막 뭐 꼭 해보세요 이런 건 아니고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NFT를 판매를 해봐야지 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뭔가 사봐야지 해서 이제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팔아봐야지 하는 경우에는 그 파는 나름의 공부를 할 거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고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파는 과정을 막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구매 후기를 찾아보라는 거는 이게 수수료가 중간에 떼이는 과정들에서 예산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매 후기 이런 거를 막 많이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을 사야겠다. 30만 원이 싼 돈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을 사야겠다 해서 30만 원짜리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NFT 이제 가입을 하거나 중간에 지갑에서 수수료가 나가거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서 뭐 25만 원 이렇게 되면 원래 사려고 했던 거를 못 사게 되는 현상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따가 제가 정리해드리는 얘기까지 듣고 NFT 한번 뭐 구매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결제를 누르시기보다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구매 후기에서 좀 현타가 오거나 좀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한 후기들도 조금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NFT의 전반적인 개념이나 특징인 거고요.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NFT가 저작권의 개념이다 보니까 예술이랑 그래서 좀 궁합이 잘 맞는 거는 있어요. 초반에 예술로 풀기 시작한 거는 저작권이 이제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NFT랑 궁합이 맞았고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술 외에도 저작권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특별하다 하는 가치는 어디에든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여러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시간상 그런 문제점은 뭘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나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오늘 얘기를 정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NFT라는 개념 그 자체도 그렇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나 코인, 디파이 막 이런 관련된 개념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딥하고 막 사람들이 몇 년, 몇십 년 연구해온 건데 당연히 깊겠죠. 그래서 막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어서 들어보시다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하는 것들은 채팅창이나 메시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제 모두가 조금 더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게 개념을 얘기 드리는데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NFT가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교환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보다 교환할 수 없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교환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NFT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NFT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중에는 이게 NFT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막 큰 비용이 들지는 않고 아까처럼 되게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뭐 이렇게 아티스트 작품들이 NFT로 나오곤 있는데 그거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일단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NFT로 저 작품을 판매합니다 해도 그 작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막 몇 시간, 몇십 시간 들여서 겨우 하나의 작품을 NFT로 팔 때 사는 건 되게 금방인 거죠. 예전보다. 그리고 이 투자의 텀도 예전에 작품을 하나 사면 이 작품을 더 비싸게 팔기까지 몇 년, 뭐 수십 년 이렇게 걸려서 작품을 되팔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막 지금은 솔직히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옛날에는 작가가 이제 죽고 나서 작품이 유명해진다 이런 것들이 옛날 막 중세시대 막 이럴 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NFT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6개월, 뭐 최대 1년 이 안에서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작품이 아무리 디지털로 작업한다고 해도 뭐 그림이나 음악도 물론이고
아까 얘기 드린 영화나 영상도 그렇고 스포츠 계약이나 게임 전략도 그렇게 하루 만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잘 안 맞아서 그러면은 비용이 오히려 역으로 비싸지거나 싸져서 좀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은 있어요.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 판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에 있는 내용보다 NFT 연결했어 이러면 막 엄청 좋아 보이고 유명해지고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계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몇십억 원에 팔렸던 작품이 있는데, 물론 몇십억 원에 그래서 팔았다 하면 거기까지는 되게 해피엔딩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1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려고 1억 원에 샀다. 근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요. 막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이더리움 가격 떨어져서 NFT 뭐 별거 없네 이러고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면 아예 투자 개념에서 산 돈이 떨어지는, 뭐 주식이랑 똑같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리스크를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좀 나라마다 이게 약간 정보의 차이나,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가상화폐가 그랬듯이 그런 규제 같은 게 어떻게 생기는지도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뭐 오픈시라든지 유명한 사이트에서 유명한 NFT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 여기는 이래 여기는 이래서 문제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 법적으로 그런 규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기를 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까,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로 된 것들이 사실 환경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도 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얘기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NFT로 뭔가를 판 거는 소유권을 판 거지 저작권을 판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NFT가 저작권 같은 거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무언가를 NFT로 팔으면 그 작품이나 컨텐츠나 영상이나 계약이나 게임에 대한 전략을 판 거지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판 거는 아니거든요. 소유만 네가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다른 걸 파생시킬 수 있어. 이게 보통의 어떤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갖고 계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그게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정리는 했어요. 소유권은 옮겨지지만 저작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못은 박았지만 세상이 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또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뭔가 또 나쁜 꼼수를 부리거나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뭐 되게 NFT는 당연히 따라할 수 없지만 뭔가 대신에 그 작품의 오프라인에서 뭔가 카피를 해본다든지 영상을 뭔가 다른 식으로 따라해본다든지 꼼수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블록체인이 복제가 불가능합니다라고는 하지만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되게 고도의 천재가 나오면 해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NFT에 위조가 되네, 변조가 되네 이런 혹시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대규모의 유명한 사이트, 유명한 NFT면은 나름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보호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소유권은 있지만 근데 이게 작품을 예를 들어서요 NFT로 팔면서 작품 사셨으니까 제가 원본 작품도 보내드릴게요 해서 원본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본이 만약에 사라졌다 이러면 당연히 NFT 상의 권리는 존재하지만
원본이 없어졌네? 라고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작품을 보내드린 경우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된 디지털 파일을 만약에 누가 샀어요. 뭐 어떤 작품이 27억 원에 샀다고 하는데 그 디지털 파일을 27억 원에 산 그분이 이제 소유는 그 사람한테 있죠. 근데 깜빡 실수했네?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작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27억 원짜리인데 갑자기 증발하는 거죠. 물론 그 권리는 사신 분한테 있어요. 권리는 있는데 권리는 있지만 원본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문제점이나 우려는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지금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오늘 얘기 드린 거 한번 정리를 가볍게 드리고 오늘 얘기를 못한 부분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는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이제 또 그걸 들어보시고 그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채팅방에서도 또 의견을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얘기 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드려보면은 처음에는 취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왜 NFT를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게 단순히 작품을 파는 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 얘기할 때도 지금은 저작권이라는 거를 특허청 가서 보통 등록을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되고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NFT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점점 NFT화 되고 있고 MZ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MZ세대라고 하는 것 같은 기사의 논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MZ세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보다는 재미있게 혹은 가치 있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메타버스에서 점점 NFT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NFT 도대체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보통 NFT는 어렵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이 얘기부터 맨날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막 새로운 기술의 저작권의 돈 얘기 막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얘기들이 막 3콤보로 붙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NFT가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NFT가 왜 화제가 됐을까를 먼저 얘기를 드렸죠. 그 2017년부터 NFT는 존재는 했지만 NFT가 갑자기 화제가 된 거는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가 작품을 NFT로 팔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NFT로 갑자기 음악을 좀 팔았어요. 이런 허영 덩어리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냥 별거 아닌 노래인데 그거 가지고 막 몇십억 원 또 이렇게 팔았어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2월, 3월이었고 심지어는 4월에는 전통적인 미술만 고집을 하던 유명한 3대 경매사 그 미술작품 경매하는 곳들에서 우리도 NFT 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NFT의 어떤 NFT 이제부터 오래 간다 라고 모두에게 확신을 안겨주는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클럽하우스 등의 SNS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빠르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퍼지게 된 게 NFT가 화제가 된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대체 NFT가 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오늘 취지였고 그래서 지금 프사로 해놓은 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질 수 없는 게 왼쪽이고 만질 수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만질 수 있지만 교환할 수 있죠. 내가 가진 10,000원, 네가 가진 10,000원.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진 코인, 네가 가진 코인 바꿀래? 그래 바꾸자 이렇게 되지만 내가 가진 저작권, 네가 가진 저작권 바꿀 수 없듯이 내가 가진 NFT, 네가 가진 NFT 바꿀 수 없어 라고 그 NFT에 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숫자로 막 알아볼 수 없게 기록을 해놓는 게 NFT다 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나 혹은 목소리처럼 되게 변조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워. 물론 AI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 있는 고유한 것이다. 그게 NFT이기 때문에 많이들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 아티스트들이 환호를 하게 됐고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능성을 통해서 원래는 저작권 때문에 궁합이 좋아서 예술이 먼저 붙었지만 그 외에도 디지털 아트, 그 다음에 수집품들에서 뭐 NFT 카드 이런 식으로 많이 수집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의 전략도 뭐 엄청 막 몇십억 원에 팔리고 있고요. 음악도 물론이고 필름이나 영상, 뭐 스포츠 계약, 그 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어떤 가치나 수집품 자체에 대해서 NFT를 붙이는 식으로 지금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NFT로 판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 NFT 붙여봐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NFT라는 게 우리가 보통 NFT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200가지 종류가 있고요. 199가지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그걸 또 주로 거래하는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디지털 인증서 같은 거고 저작권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따라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좀 어떤 제가 내 걸 따라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해소가 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비즈니스 형태도 결국 저작권이나 특허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분명히 NFT가 점차 결합이 될 거다라는 좀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중간에 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NFT가 그러면은 좋기만 한가?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좀 잘 안 맞으면 작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껏 좋은 영상이나 계약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말고도 법적으로 저작권 자체가 어디까지 보호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이나,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게 뭐 계약이 됐든 뭐 작품이 됐든 영상이 됐든 이게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라면 삭제 버튼 딱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전에 그렇게 막 몇십억 원을 들여서 거래를 했는데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은 무슨 스위스 은행이나 금고처럼 보관해 주는 곳이 앞으로 생길 수 있겠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막 지문을 그럼 NFT 연결해서 등록을 하자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만들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근데 생각들을 되게 다양하게 펼치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바라는 바이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재밌는 비즈니스로 되는 게 저도 원하는 바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원해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못다한 얘기들 중에는 코인의 종류가 코인이 아니고 NFT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 특징이 어때서 작품에는 어떻게 쓰인다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제가 이제 약간 그 NFT라는 그 개념 자체에 투자를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NFT로 내가 판매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의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많이 얘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 NFT가 제가 아까 고양이 그림에서 뭐 시작이 됐고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나 투자라는 의미에서 NFT가 어디까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글이나 링크로만 좀 표현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채팅방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세션을 준비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편이 여러분도 조금 더 듣기에 편하거나 쉽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있었던 얘기랑 오늘 못다한 얘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방에서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말고도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방에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오늘은 시간상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팅방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혹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건 내 생각은 좀 달라. 내가 보기로는 이러이러했어 라고 말씀을 주셔도 저는 너무 좋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절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NFT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투기는 아닌 선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재밌게 조금 더 앞을 향한,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기술들 말고도 앞으로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재밌어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나 혹은 오늘 내용도 막 되게 알기 쉽다 강조한 것 치고는 나는 좀 어렵다 라고 느끼시면 그런 부분도 가감없이 말씀을 주시면은 더 알기 쉬우려면 뭐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다라든지 제가 많이 정보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무리할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네, 오늘 뭘 얘기했는지까지 정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얘기는 또 채팅방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레몬룸은 매일 아침 평일 7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의견을 지금 채팅방 안에서 앙케이트를 드리고 또 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간을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재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의견은 지금 채팅방에서 앙케이트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스타트업 그 다음에 부업이나 창업이나 사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건드리고 혹은 뭐 엔잡러를 꿈꾸든 사업가를 꿈꾸든 아니면 글로벌한 인재를 꿈꾸든 어떤 뭔가 본인의 영역에서 되게 다양한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공감 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는 게 저의 취지이기 때문에 채팅방 통해서도 그렇고 혹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의견 주셔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은 보통 한 8시 정도부터 뉴스를 많이들 하세요.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뉴스들도 살짝 한 1시간 정도 들으시면서 제가 한 얘기랑 그 뉴스 얘기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뇌를 깨우는 차원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NFT 얘기를 했으면은 오늘 NFT 기사가 막 있지는 않을 건데 뉴스를 들으면서 아까 스포츠 계약도 NFT로 투자를 사람들이 했다던데 오늘 나온 뉴스에 NFT 붙임하는 게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셔도 저는 정말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펼쳐보시고 또 좀 막히는 게 있으면은 채팅방에서 저한테 또 의견 주시면 제가 개인 톡 해가지고 또 말씀 나누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많이 나누고 대화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반부에 이 방 설명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NFT 오늘 얘기 드렸고 더 원하시면 채팅방 통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중간에 근데 손을 들어주셨다가 내린 분들 중 계신 것 같아서 잘못 누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네, 채팅방에서 또 질문이나 대화는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7시부터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가 조금 가시고는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 날이 좀 덥고 코로나도 좀 아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위랑 코로나 조심하시고 끼니 꼭 챙겨 드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채팅방에서 또 나눌게요. 저도 조금 현생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네,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카카오음 클럽하우스 양쪽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닫을게요. 3, 2,